예,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컴퓨터 통신 14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주 강의 하는데, 지금 이게 14번째 강의죠. 그래서 학사 일정상 다음이 기말고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쪽에 기말고사 내용에 공지하겠습니다. 잘 보기 바라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11장 2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장 1절 TCP의 특성과 스트림 정성이라고 해서 TCP에 대한 개요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다음 TCP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 그 다음에 UDP 소개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TCP 세그먼트 형식과 기능입니다. 세그멘트라는 것이 뭐냐면은 TCP가 이제 그 호스트 간에 그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이걸 한꺼번에 통째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서 보내죠. 그래서 그 하나 잘라서 보낼 때의 그 전송 단위를 우리가 세그멘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그 밑에 그림을 보면 이게 데이터가 우리 사용자 데이터가 되고요. 그 앞에 이렇게 그 TCP 세그멘트에서 특별한 헤더를 이렇게 붙입니다. 그 헤더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그 헤더에 붙어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먼저 주소가 있습니다. 뭐 편지 소포 보낼 때도 주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 붙이는 사람 주소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그 세그멘트의 그 위치 있잖아요. 몇 번째냐? 그걸 일련 번호를 붙여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련 번호가 어디 있냐? 그 다음에 ACK 우리 억너리지먼트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그 수신하게 될 세그멘트의 번호를 이제 특별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HLEN이 있습니다. 이게 그 세그멘트 헤더의 전체 길이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옵션이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옵션에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또 추가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약된 부분이 이렇게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헤더에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코드 비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러 가지 URG 비트는 이게 이제 어전트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긴급 포인터 영역에 들어가 있고, ACK는 이제 억너리지 값에 대한 내용이고, PSH는 푸시입니다. 데이터 푸시에 대한 내용이고, RREST는 리셋입니다. 연결의 해제와 관련이 있고, SYN은 싱크입니다. 그래서 동기화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FIN은 이게 이제 연결의 해제와 피니시죠. 그래서 연결의 해제와 관련된 비트들입니다. 1비트씩에서 이게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 영역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에 공부할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퍼의 크기, 슬라이딩 윈도우의 버퍼 크기를 나타내주고, 체크썸이 있습니다. 이게 오류 탐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그 체크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우리 책 뒷챕터에 이게 그 15가 되나요? 예, 그래서 15 챕터에 이 체크썸 부분이 있을 겁니다. 네트워크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그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오류 탐지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어전트 포인터에 관한 URG죠. 네, 이거는 그 긴급 데이터가 있는지, 이게 이런 걸 우리가 플렉이라고 부릅니다. 깃발이죠. 긴급 플렉, 깃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올라와져 있느냐 아니냐 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TCP가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그도 한번 얘기했지만요. 그래서 그 연결 설정 단계, 데이터 전송 단계, 연결 해제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설정 단계는 이게 3웨이 핸드쉐이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수신, 송신 다 이제 일련 번호를 초기화시키고 대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세그멘트를 우리가 보내요. 그래서 이게 코드 영역 중에서 우리가 싱크 있죠? 싱크 비트를 설정한 단계로 보내고, 두 번째 세그멘트에는 수신된 싱크 세그멘트 응답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 acknowledgement ACK를 1로 설정하고, 그 다음에 교신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로 싱크 비트도 1로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그멘트는 이제 양쪽의 연결이 설정이 완료되어 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싱크 세그먼트 일련 번호 영역값을 X로 설정하고 보내고, 그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일련 번호 인식하고 X 플러스 1의 일련 번호를 갖는 싱크 플러스 ACK acknowledgement 세그먼트 전송하고, 그 다음에 ACK 영역 Y를 해서 뭐 됩니다. 그 전성적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 전송이 정상적으로 가능해졌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게 첫 번째 TCP 연결 설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3웨이에 대한 그 도식도죠. 그래서 아까 설명한 싱크가 X면은 그 ACK X 플러스 1을 보내주고, 그 다음엔 그 ACK Y 플러스 1 보내주고, ACK 세그먼트 수신하고, 이런 식으로 그 보내주고, 다시 ACK 보내주고, 보내고, ACK 수신하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쌍방향이 아니라 3방향이 되죠. 그쵸? 자, 그 세그먼트 값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보시옵니다. 그래서 싱크 세그먼트에 대한 내용이 앞에 설명한 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TCP 연결 과정에서 각 세그멘트의 변화를 아까 설명한 거 다시 이게 설명됐네. 첫 번째 세그멘트에서는 싱크 플래그가 1, 그쵸? 두 번째 세그멘트는 그 ACK 그 비트 세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싱크 플러스 A 시퀀스 세그먼트가 돼서 B 호스트에서 A 호스트로. 세 번째는 이제 확인 응답 기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양쪽이 서로 연결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 3단계로서 세 번째로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싱크 세그먼트 순서 번호와 동일한 값을 갖게 되고, 수신 축의 윈도우 크기를 설정하고 A 호스트에서 B 호스트로 삼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1번, 2번, 3번 요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TCP 연결이 해제될 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응용 프로그램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 데이터를 주고받는 응용 프로그램이 종료 동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수정된 3방향 3웨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죠. 수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FIN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전송이 종료됐다 그러면은 다른 한쪽도 그 데이터 전송이 종료를 알려주고 FIN 비트를 설정하고 FIN 세그먼트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수신 쪽은 이제 FIN 세그먼트에 응답을 함으로써 이게 종료 연결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아까 슬라이딩 윈도우 얘기를 했죠. 아까 세그먼트의 그 슬라이딩 윈도우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흐름을 제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수신척으로부터 우리 acknowledgement ACK를 받기 전에 전송 측에서 전송하는 데이터의 양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기법을 이용을 해서 흐름 제어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슬라이딩 윈도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윈도우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윈도우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버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호스트가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전송, 수신 양측에 사용되는 그 버퍼를 말합니다. 버퍼는 우리 했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임시로 그 저장해 주는 그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버퍼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버퍼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는 ACK를 받지 않아도 즉시 전송이 가능한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 크기만큼은 그 ACK를 그 우리가 수신하지 않더라도 즉시 데이터를 전송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슬라이딩 윈도우 메커니즘은요. 슬라이딩은 이게 뭡니까? 이게 말 그대로 미끄러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뭐 한쪽으로 이렇게 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창문 열듯이 그 열고 닫고 축소 이런 동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그림을 보면은요. 뒤에 그림을 보면은 그 먼저 이제 그 슬라이딩 윈도우가 이렇게 그 버퍼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그 한쪽은 여기 보면 열림이 있죠, 열림. 그렇죠? 그리고 한쪽은 닫혀가는 거고요. 그래서 버퍼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죠. 데이터를 전송해 나가면서 버퍼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로 계속 들어오면은 이제 버퍼에 계속 그 닫혀서 들어가게 되겠죠. 근데 더 이상 들어오는 게 없으면은 축소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윈도우가 이렇게 축소가 되는 경우에는 이게 그 데이터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데이터가 갔는데 데이터가 적합성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축소 동작인 원래대로는 있을 수가 있으면 곤란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열림 닫힘은 하여간 데이터가 전송되면서 윈도우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슬라이딩 밀려가는 것 때문에 슬라이딩 윈도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윈도우는 뭐예요? 버퍼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윈도우의 크기는요. 이게 수신축 윈도우하고 그 윈도우의 그 다음에 크기하고 혼잡 윈도우 크기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작은 최소값을 해서 이렇게 윈도우 크기를 보통 결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예를 들어 보면요. 혼잡 윈도우 값이 8이고 8바이트고 A 호스트가 999바이트까지 전송하였고 B 호스트가 수신 윈도우 16바이트를 포함하는 ACK 9998을 전송하였다면 윈도우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 16, 그 다음에 그 혼잡 윈도우 8 이렇게 돼서 8바이트가 윈도우 크기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B 호스트로 확인 응답 번호로 99998이 전송되었다. 그러면 9997까지는 전송이 완료된 겁니다. 근데 나머지 9998하고 9999는 아직 ACK를 못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면은 그 버퍼 윈도우 안에는 9998서부터 그 1005까지가 이렇게 쭉 포함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 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9998, 9999는 데이터는 보낸 건데 아직 ACK를 못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송할 데이터는 이제 그 윈도우 크기가 8이니까요. 그 다음 데이터는 그 9998서부터 1005까지 있겠죠. 이게 8개가 되죠. 그 다음에 9999를 이미 보냈으니까 그 다음에 만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흐름 제어 다음에 오류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오류가 발생하지 말아야 되지만 모든 일이 이제 오류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이게 오류가 발생할 때 도대체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우리가 이제 오류 제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송한 세그멘트가 이제 손실이 되었거나 뭐 훼손이 됐거나 순서가 바꿔 있거나 뭐 중복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해결 방안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요, 이 오류가 있다 그러면 세그멘트를 재전송하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뒷장에 이 그림을 잘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고 억노러지먼트를 받고 ACK를 받고 그 다음에 보내는데 손실이 됐는데, 그쵸? 근데 ACK 700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순서가 손실이 됐으니까 여기 이렇게 간격이 하나 되고 순서가 이렇게 어긋나게 되죠. 그러면 이게 700일을 다시 보내라고 얘기해주고, 그러면 700일을 다시 보내서 그 다음을 이렇게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800일은 봤죠? 그러니까 900일을 또 받아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재전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RTO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리트랜스미션 타임아웃이에요. 그래서 이게 701을 보내야 되는데, 그쵸? 근데 보냈는데 손실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낸 다음에 또 보낼 때까지, 그쵸? 그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RTO 타이머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요 RTO 타이머의 값을 언제 보내야 되느냐 이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RTT 라운드 트립 타임을 기반으로, 라운드 트립 타임은 이거 왕복하는 거 갔다가 다시 데려오는 시간이죠. 라운드 타임을 기반으로 이제 이 RTO 타이머를 결정해주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게 녀석이죠. 그래서 RTT가 이제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라운드 트립 타임 처음 값은 m이에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는 게 s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RTT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특정 값으로 이렇게 1-알파 이렇게 가중치를 둡니다. 그래서 m하고 s 값으로 그 다음 RTT가 이렇게 해죠. 그래서 알파가 8분의 1이고 베타가 4분의 1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이 값 나온 과정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RTO는 RTTS 플러스 4 RTTD 이렇게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RTTS 계산하는 공식, 그 다음에 RTTD 계산하는 공식 있죠? 그래서 여기 알파가 4분의 1, 알파가 8분의 1, 베타가 4분의 1로 계산했더니 이게 RTTS 값에다가 4 곱하기 RTTD 값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TCP에서는요, 약간 이게 칸이라고 하는 사람, RTT 값을 갱신하지 않고 세그멘트 전송이 실패할 때마다 RTT 값을 2배로 해서 하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TCP에서는 이 제이콥슨이라는 사람 한 요 공식이나 혹은 칸 2배로 하는 거,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RTT 값을 우리가 구합니다. 예제는 여러분들 잘 다시 보기 바라고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11-5 혼잡 제어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이렇게 들어오는 데이터 트래픽 양이 이렇게 네트워크의 용량을 넘지 않도록 우리가 제어하는 거를 우리가 혼잡 제어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데이터가 만약에 허용량을 초과한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혼잡 영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은요, X축이 우리가 데이터 용량이고요,
그 y축이 시간 지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 하늘색 요 줄이 이게 그 혼잡과 비혼잡의 이게 경계가 되겠죠. 그렇죠? 용량은 이 적으면은 금방 혼잡이 오죠. 그렇죠? 시간 지연이 조금 있어도 바로 혼잡이 됩니다. 용량이 크면은 시간 지연이 좀 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혼잡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요. TCP에서는요. 이게 느린 출발 알고리즘하고 혼잡 회피 알고리즘 두 개의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혼잡 제어를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먼저 이제 느린 출발 단계로 시작해서 혼잡 회피 단계, 그 다음에 혼잡 감지 단계 이렇게 혼잡 제어가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느린 출발, 슬로우 스타트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 혼잡 제어를 위한 우리 윈도우 크기가 있잖아요. 그걸 한계치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 지수적으로 계속 증가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혼잡 윈도우 CWND 값이 1, 2, 4, 8로 증가가 됩니다. 지수적이죠? 그래서 느리게 출발해서 점점 증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윈도우 크기가 1, 4, 2, 4, 8 이런 식으로 늘어날 그걸 이게 그 느린 출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혼잡 윈도우의 크기를 혼잡 상태가 이제 감지될 때까지 일찍 증가시키는 거예요. 1, 2, 3, 4. 그렇죠? 그래서 값은 좀 크게 시작하지만 증가 속도가 일찍만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혼잡 감지 단계에서 이게 그 출발을 해서 상호간에 연계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혼잡 제어 단계입니다. 그래서 혼잡 감지 단계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느린 출발 알고리즘하고 혼잡 회피 알고리즘이 연동돼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세 번의 ACK 세그멘트가 수신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혼잡된 걸로 판단한다 이겁니다. 그렇죠? 세 번이나 ACK 보내달라고 그러면은 이게 혼잡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혼잡이 되면 느린 출발 단계로 다시 돌아가서 그렇죠? 그래서 그 윈도우 크기가 1, 2, 4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타임아웃에 발생돼서 혼잡 단계면 느린 출발 단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의 ACK 억너리지먼트가 수신돼서 혼잡이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얘기한 혼잡 회피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플로우 차트 있죠? 플로우 차트 흐름도로 가서 이게 그 슬로우 스타트가 SS고요. 그 다음에 CA가 그 혼잡 그 감지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 두 개로 플로우 차트를 잘 보고 판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합니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1-6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저 데이터그램 프로토콜 UDP입니다. 혹시 저 학생들 중에서 P2P 그 프로그램 사용해 본 학생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옛날 여러분들 선배들은 P2P 사용 전부 다 했는데 요즘 학생들은 P2P 프로그램 잘 모르더라고요. 예. 워낙 인터넷 환경이 좋아져서 그런가 그 스트리밍이 잘 돼서 그런가 그러겠는데요. 예. 이게 거기서 이게 UDP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데이터그램 프로토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버헤드를 최소화해서 간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비연결성, 비신뢰성 전송 프로토콜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우리 설명했죠? 앞에. 그래서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데이터 통신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게 데이터 주고받을 때 TCP처럼 연결 설정 단계가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거치지 않고 바로 데이터를 우리가 보냅니다. 이게 그래서 그 P2P 하는 사람들이 이걸 많이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수송 계층에 TCP가 있죠. 거기에 이제 UDP도 같이 들어가는 요 위치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모델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그 UDP는요,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 프로토콜이다. 뭐 이게 당연히 응용 프로그램 밑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인터넷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IP 프로토콜 도메인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대 프로세스가 되는 거니까 UDP 프로토콜 도메인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IP 프로토콜은요, 디바이스에서부터 디바이스가 되는데, UDP는 프로세스 디바이스를 넘은 그 다음 프로세스까지 연결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UDP. 그래서 그 TCP와는 달리 UDP는 데이터 전송의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를 많이 주고받자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그램의 구조를 보면은요, 이게 그 전송 측 목적지 포트 번호가 있죠.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가 뭔지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에 그 포트 번호 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P2P를 사용해 보는 학생들은 포트 번호 설정해 주는 것들을 알 겁니다. 그 다음에 길이, 전체 길이를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체크섬도 이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하는 거죠. 체크샘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 뒷챕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넘버를 할 때 이게 그 프로세스마다 사용하는 포트가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 프로세스에 정의하기 위한 식별자로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DP하고 TCP를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UDP인 경우에는 호스트 사이에 세션이 이제 설정이 되지 않는 비연결성인데 TCP는 이제 연결이 되는 점입니다. 세션이 설정돼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UDP는 전송 승인이나 데이터 정렬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가는 걸 보장하지 않는데 TCP는 승인 순차적 데이터 전송을 보장한다. 그렇게 돼 있고 UDP는요.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데이터 전송에 필요한 신뢰성을 제공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송하는 메커니즘 서비스가 신뢰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그 프로세스죠. 그 프로세스가 받은 데이터를 검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데이터 받고 그걸 따로 오케이 하는 이게 제대로 받았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이 이게 응용 프로그램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근데 TCP는 그 통신 프로토콜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전송이 됩니다. 그리고 UDP는 빠르고 오버헤드가 적고 지점 간 통신과 지점 대 지점 통신,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 되는 거고, 근데 TCP는 그 여러 가지 신뢰성이 있는 대신에 많은 오버헤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점 간 포인트 투 포인트 통신만 지원이 됩니다. 그쵸? 근데 UDP 같은 경우에 바로 이 포인트 투
멀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P2P 그 프로그램 사용이 가능해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 14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DF 강의는요, 교과서의 내용을 우리가 요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꼭 교재를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 대면 수업이 한 번도 없었지만 강의는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에 대한 공지사항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는 TCP 연결 설정 고정에 대한 흐름도를 이용해서 설명하시오. 앞에 우리 플로우 차트가 있었죠? 예, 그거 보고 설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기말고사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학교 측에서 얘기가 교수 재량으로 기말고사 방식을 결정하라. 비대면인지 대면인지를 결정하라. 그래서 나는 당연히 대면을 선호했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교수님들과 이게 의논을 해보니까 이게 학교 측에서 이게 교수들한테 결정을 떠넘겼잖아요. 그 얘기는 대면 기말고사보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교수 책임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가 했어요.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기사 같은 것들을 보니까 타 학교지만 그 여론조사에서 절대 다수인 85%가 이제 비대면 기말고사를 원한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학교 학생들도 다르지 않겠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내키지 않지만 비대면 기말고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사 일정상 기말고사 기간이 6월 25일서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통신 과목은 이게 월요일하고 화요일 오후에 강의가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6월 다른 과목 내가 담당하는 다른 과목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6월 29일 월요일 오후 2시에서부터 4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는 좀 1장과 2장은 제외하고 3장과 에서부터 11장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요, 오후 2시에 우리 E클래스 15강 있죠? 15강에서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 문제 파일 다운로드 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접속해서 다운로드 하는 것도 시험 시간 포함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2번 봐야 되는데 한 번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시험은 점수를 가지고 중간고사 점수로도 쓰고 기말고사 점수로도 쓰고 2번 동일하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 공식 발표는 안 났는데 일단 절대 평가로 성적을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사항을 보면은요, 시험 문제는 PDF 파일로 내겠어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 다 PDF 파일 읽을 줄 알죠? 높아심에서 써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A4 용지 100지를 좀 여러 장 준비를 하고요. 그 위에 학번 이름 꼭 쓰고, 그 다음에 연필 말고 볼펜으로 손으로 답안지를 작성합니다. 연필을 쓰지 마세요. 그리고 글씨는 좀 크고 또렷하게 쓰고, 수정할 게 있으면 그냥 지우고 줄로 찍찍 긋고 그 밑에다가 새 답을 쓰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답지를 촬영하거나 혹은 스캔해서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그 그림 파일을요. 그리고 파일 이름은 학생 이름을 파일명으로 붙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얼마쯤 걸리는지 여러분들 미리 꼭 한번 연습해서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정각 오후 4시까지 이메일 내가 하는 그 gmail에서 찍히는 시간이 오후 4시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 답은 0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hwli917
gmail.com입니다. 학교 이메일로 보내지 마세요. 학교 이메일은 용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여러분들 용량 오버가 되면 여러분들 이메일이 송신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량이 넉넉한 gmail입니다. 그리고 내가 꺼려하는 부분인데 이게 비대면이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만약에 내가 의심이 된다. 답안지를 보면 이게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그래. 학생 소명은 내가 들어보긴 하겠지만 부정행위가 확실하다. 그러면 0점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답안지를 보면요. 이게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자, 시험 문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사지선다형은 낼 수가 없더라고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제 형식으로 차이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5가지 서비스는 무엇인가, 주요한 3가지는 무엇인가, 그쵸? 이게 3가지 나열만 하면 되죠? 5가지 서비스 나열만 하면 되죠? 그쵸? 차이점은 뭐냐고 한마디만 딱 쓰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절주절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뭐다 그러면 그것만 딱 쓰면은 되는 그런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공부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